허리가 아파 병원에 간 날 제 인생이 다시 요동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 서울에서 꽤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희입니다. 4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긴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며 무심코 외로움을 달래왔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부터 쿡쿡, 가게에 앉아 있을 때도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근육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엔 계단을 내려오다 발이 조금 헛디뎌 허리가 삐끗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병원에 갔죠. 진통 주사만 맞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도수 치료를 권하셨어요. 허리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몸 상태 보니 꾸준히 다니셔야겠네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바로 53세 도수치료사 이현우 씨였습니다. 현우 씨는 첫인상부터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제 허리보다 제 눈을 먼저 봐주던 사람. 허리가 좀 심하네요.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말의 순간 울컥할 뻔했어요. 첫날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젊은 남자 손에 제 등을 맡겨야 한다는 게 괜히 부끄러웠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제 마음엔 이상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현우 씨의 손끝은 차갑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등 근육을 풀어주면서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많이 굳었네요. 숨 크게 들이쉬세요. 심장이 더 크게 뛰었죠. 어디가 아픈 건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났습니다. 주사 한 방보다 그의 손길이 더 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쏟아졌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저 잠시만요. 현우 씨는 황급히 가게 비닐 우산을 챙겨왔습니다. 같은 우산 아래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요. 제 숨소리가 그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그날 제 심장이 다시 뛴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에게 내가 여자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바보 같았죠. 주변에선 과부가 무슨 연애냐고 말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 가는 길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중간에 눈이 마주칠 때면 그의 눈빛이 저를 다정히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엔 치료가 끝나고 현우 씨가 말했어요. 오늘 허리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라도 하실래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날 뜨끈한 해장국집에 앉아 그와 나란히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상했습니다. 밥의 깍두기도 잘라서 제 앞접시에 덜어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함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늘어진 팔뚝. 하지만 제 눈은 살짝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런 설렘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치료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아픈 허리 핑계로 그의 손길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윤희 씨는 웃는 게 참 예쁘세요. 그가 말해줬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았습니다. 내가 여자로 보일 수 있구나. 그 생각이
허리 통증보다 더 큰 중독이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이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치료 예약을 미뤘습니다. 좀 더 잡아야겠다. 이런 핑계로 그의 손길을 계속 받고 싶었어요. 누군가 보면 한심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현우 씨가 치료실 문을 조금 오래 열어두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 말투에 심장이 콩닥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제 허리는 점점 부드러워졌지만 마음은 더 단단히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우 씨는 가끔 제 어깨까지 살짝 마사지해줬습니다. 그 손길이 머리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긴장 풀어보세요. 그 말이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착각이 들었어요. 치료가 끝나면 우리 둘은 늘 1층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에 서로의 안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게는 잘 되세요? 네, 이 나이에 일할 때가 있다는 게 감사하죠. 사실은 그 덕분에 마음이 살았는데 어느 날엔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윤희 씨는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가끔 보면 존경스러워요. 심장이 또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날 저녁 혼자 카페 마감을 하면서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혼자 있는 카페에 늘 음악이 깔려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말을 듣는구나. 주름진 손등이 그의 손이 닿았던 그 부분만 유독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엔 저도 모르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치료 끝나고 맥주라도 한 잔 하실래요? 그는 살짝 놀란 눈빛이었지만 곧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럴까요? 근처에 조용한 곳. 알아요.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호프집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서 서로 얼굴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허리에 좋은 음식 얘기, 운동 얘기, 별 시답잖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맥주잔이 2잔, 3잔 비워질수록 말은 조금씩 솔직해졌습니다. 현우 씨는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먼저 물었죠. 그는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산지 꽤 됐어요. 그냥 일만 하고 살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을까요? 나도 그렇다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은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잔에 조심스레 맥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심장이 그 손 아래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음이 작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가 따라오지 않을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이렇게 바라본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손등을 덮으며 괜찮다고 말해준 적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건 분명 불행이었지만 이 불행 덕분에 저는 다시 여자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니 현우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 잘 들어가셨죠? 네, 덕분에요. 서로 눈길만 주고받는데 아무 말이 없어도 모든 게 통했습니다. 그날 치료는 유독 길었습니다. 손끝이 허리에서 머리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 제 심장은 그의 손끝에 붙잡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숨이 헉 막히더니 그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현우 씨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프세요? 아니요. 조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픈 곳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문득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으세요? 제 머리는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입술은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눈물 나게 따뜻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치료실에 누울 때마다 더는 허리가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헷갈렸습니다. 현우 씨의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어디선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등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숨을 고르는 그의 온기가 내 숨과 섞였습니다. 숨 크게 쉬세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내 심장을 조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 길 가운을 입은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의지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커피 대신 퇴근길 맥주 한 잔이 우리의 작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 카페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 집 커피 내가 직접 내려줄게요. 손님 없는 늦은 밤 가게 불은 절반만 켜두고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큰 카페를 혼자 지키시다니 참 대단하세요. 현우 씨는 머그잔을 두 손에 쥐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남편이 없었던 지난 4년의 공백, 쓸쓸함, 그리고 그 공백을 가게로 채워온 제 지난 시간을 들려줬습니다. 그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윤희 씨는 참 단단하세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제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는 그날 늦게까지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커피잔 옆엔 조금씩 식어가는 맥주 캔이 놓였습니다. 윤희 씨는 어떤 여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냥 사랑받는 여자요.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내 시선을 꽉 붙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대답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길 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그날따라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같이 가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늙은 고양이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로움을 달래주던 녀석인데 그날따라 괜히 미안했습니다. 혼자 살던 습관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 씨는 저를 가까운 온천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리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을 거예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고개를 돌리니 그가 있었습니다. 온천 탕박 테라스에서
함께 귤을 까먹었습니다. 윤희 씨 손이 참 고우세요. 그 말에 귤 껍질이 제 무릎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온천 숙소에 묵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허리 치료 대신 서로의 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서로 주름진 어깨와 팔,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몸 위로 서툰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플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의 손길에 다시 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같은 베개 위 그의 머리카락이 조금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이 머리칼만 봐주다 떠나보낸 제가 다시 누군가의 머리칼을 쓰다듬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호텔 창문 너머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허리보다 더 큰 약이 됐습니다. 온천에서 돌아온 뒤 저는 카페에 앉아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도 다시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구나. 일과 사랑을 한 번에 가진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엔 늘 걱정이 붙었습니다. 손님 중 누군가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장님 누구 만난대? 도수치료사라던데? 이런 말들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현우 씨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저보다 5살이나 젊은 남자가 과부라고 불리는 여자를 만난다니 어느 날엔 괜히 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될까?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워 보일 텐데 현우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남이 뭐라든 우린 좋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가게 마감을 하고 그가 데리러 왔습니다. 늦은 밤 서울 한복판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윤희 씨는 마음이 참 단단해요. 현우 씨는 늘 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별 후 몇 번이나 밤에 혼자 울었던 일도 그의 손길 한 번에 모두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는 제 집 앞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차 한 잔 마시고 갈래요? 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안 불을 켜는데 그의 그림자가 바짝 따라왔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고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살짝 긴장되네요. 그의 웃음이 마음의 벽을 또 한 번 허물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4년 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의 손,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그런데 그의 손길은 그걸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허리는 괜찮으세요? 그의 장난 같은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게 이토록 큰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조심스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제 대답은 작은 고개 끄덕임 뿐이었습니다. 늙은 몸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한 번도 거칠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배, 늘어진 팔, 그리고 깊어진 주름까지 그의 손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씩 겹쳐지고 우린 아주 오래 서로의 몸을 잃어버린 듯 찾았습니다. 잠들기 전 그가 제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내내 닫혀있던 가슴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새벽녘 눈을 떴을 때 그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칼에 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끝으로 그의 이마를 조심스레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무덤 앞에서 차디찬 돌만 만지던 제 손이 이제는 따뜻한 살결을 느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엔 벌써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에도 작은 빗줄기가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 씨는 제 방에 머무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연애가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은 분명 좋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새벽마다 같은 베개에 서로의 머리를 기대고 깨면 어떤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끔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픈 건 이제 당신 떠날까봐 걱정하는 마음뿐이에요. 늙은 여자가 이런 말하면 우습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내 마음을 흘려보낸 적 없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현우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 같이 살아봐요. 그 짧은 말에 제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살자.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고 작은 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는데 그는 제게 하얀 원피스를 한 벌 사주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예쁘니까 당연히 입어야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제 카페 단골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 허리가 꼿꼿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는
정장 대신 깔끔한 셔츠에 밝은 미소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약서를 읽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아프면 내가 치료해 줄게요. 하객들이 웃음과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 우리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방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카페에 둘만 남았습니다. 하객들이 돌아간 뒤에도 손님이 떠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내가 당신 허리 끝까지 책임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젠 혼자 허리 굽히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일 줄 몰랐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 둘은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식탁 위엔 둘이 좋아하는 귤과 커피 잔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늦은 밤 함께 불 꺼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대숨을 고르는 순간 4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며 텅 빈 방에서 참았던 눈물이 이제는 따뜻한 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손 잡아줄 거죠? 제 물음에 그는 말없이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먼저 놓지 않을게요. 이 짧은 말이 4년 동안 굳어있던 마음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의 등을 조심히 감싸 안고 느리게 숨을 마쳤습니다. 늙어가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허리보다 더 굽었던 마음이 이 사람 덕분에 곧게 펴졌으니까요. 창문 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가 우리 집을 조용히 적셨습니다. 이젠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이불 속에서 그의 손과 함께 늙어갈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등을 구부려도 그 손길 하나면 다시 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사랑받는 여자입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저의 이야기에 따뜻한 힘 보태주세요. 긴 이야기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